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대한민국에는 주가 폭락이라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 때문인지 어제 하락폭보다 더 내려갔고 코스피는 9.11 테러 당시의 충격을 넘어서는 사상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각한데요. 천스닥을 반납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직 상승하는 증시에 올라탔던 투자자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시 폭락을 완화하는 장치를 잇따라 발동했지만 시장이 파랗게 질리면서 한 달간 상승분을 불과 이틀 만에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송병철 기자입니다. 어제 7% 넘게 빠진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단 6분 만에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지만 폭락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코스닥마저 동반 추락하면서 오전 11시엔 두 시장의 매매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12% 넘게 추락하며 5,00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9.11 테러 당시를 넘어선 사상 최대 하락률입니다.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증시를 짓눌렀다는 분석입니다.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 14% 폭락한 978.44로 마감하며 천스닥이 붕괴됐습니다. 두 시장에서 단 이틀 만에 시가총액 1,100조 원이 공중분해됐습니다. 한국 시장 자체가 이제 투기판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물론 당연히 겁나죠. 그거는 겁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데. 외국인은 오늘도 7조 원 넘게 팔아치우며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11.7% 폭락하며 17만 전자로 내려앉았고 SK하이닉스 역시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투는 33조 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환율도 비상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돌파했는데 1,500원대를 기록한 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국제 유가도 사흘째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 전반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어서 서영일 기자입니다. 중동발 위기감이 금융시장을 덮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 새벽 야간 거래에서 1,50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500원대 환율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보고서들이 올라오니까 심리까지 위쪽 재료가 나와서 좀 빠르게 밀어 올렸다라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해외 출장길에 오르려다 공항에서 차를 돌려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은은 과거와는 달리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문제는 사흘째 오르고 있는 유가입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오늘 하루에만 4% 넘게 뛰었고 두바이유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서 경제 내수에 대한 불안을 좀 더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더 경기를 짓누르는 상황으로. 고환율에 고유가 상황이 겹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결국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 엔진을 꺼트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유가가 배럴당 $10 오를 때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0.3%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우리 금융시장이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취약한지 경제부 이정현 기자와 뉴스터에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우리 증시가 다른 데 비해서 더 훨씬 많이 빠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이틀 동안 18.4% 폭락했습니다. 한 달간 거침없이 달려온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건데요. 오늘 일본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증시가 2에서 4% 빠지고 간밤 뉴욕 증시도 1% 수준의 낙폭을 보인 걸 감안하면 우리 증시가 유독 하락폭이 컸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코스피는 연초부터 미 이란 전쟁 직전이던 지난달 말까지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승률 세계 1위였습니다. 때문에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례적인 속도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차익 실현 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하자 투매가 이뤄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전쟁이 장기화될 걸 우려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에너지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 90% 이상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 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민간 유조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일분의 비축유가 있다고 하지만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네, 참 증권사의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아침만 해도 최악의 경우 5천이 무너질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오늘 당장 5천선을 위협받으면서 전망 자체가 무색해졌습니다. 문제는 빚내서 투자한 자금, 비투 규모가 32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증권사가 강제 청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더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빚내서 투자한 거래들이 청산되면서 이번 사태에 충격을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뭐 신용 반대매매나 스탁론이나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는 단기간에 너무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 약간 악순환처럼 이제 도는 거죠. 자, 이 정부 들면서 이 적극적으로 증시 부양책을 썼잖아요. 이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미 이란 전쟁이 하락의 명분이 됐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락폭이 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 적기로 보고 바닥을 확인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입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100조 원이 넘는 시장 안정기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 주 한번 잘 지켜봐야겠군요. 네, 기자 잘 들었습니다.